안 아프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 질환은 조용히 몸속을 망가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망가지기 전까지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더 무섭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이 수년 동안 조금씩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뒤입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늘 하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눈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습관이 좋은 루틴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안에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는 아침 행동이 문제입니다. 이 습관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콩팥을 압박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으니 본인도 방심하고 병은 점점 깊어집니다. 콩팥은 8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나 우연한 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회복이 쉽지 않은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인 적이 있나요? 밤새 잤는데도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나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콩팥은 조용히 손상되지만 생활 습관만 바꿔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기입니다. 특히 아침 루틴 몇 가지만 바로 잡아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습관 교정은 약물 치료만큼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병을 키우는 건 습관이지만 병을 막는 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콩팥에는 조용히 치명타를 주는 행동들입니다. 이 4가지만 알고 고치면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 아프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구독만 눌러두시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상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설마 이런 게 문제가 될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아침 루틴이 수년,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 콩팥은 조용히 손상되고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뚜렷한 이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소변을 참는 습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이런 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새 몸속에서는 노폐물과 수분이 모여 방광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은 농축도가 높습니다. 이때 소변을 오래 참고 방광이 가득 차면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그 압력이 소변이 콩팥 쪽으로 역류하는 원인이 됩니다. 소변은 원래 콩팥에서 방광으로만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역류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세균과 독소가 다시 콩팥 조직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류가 반복되면 콩팥 안쪽 미세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필터 역할을 하는 네프론이 점점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된 네프론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습관 하나가 콩팥 나이를 몇 년씩 앞당기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남성 어 씨는 30년 넘게 아침에 골프 연습을 먼저 하고 화장실을 나중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60대 후반부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안쪽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이미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소변을 습관적으로 참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66세 여성 B씨는 손주 도시락을 싸느라 아침마다 2시간씩 소변을 참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변에서 피가 보이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요관이 늘어나고 콩팥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년간 이어진 소변 참기 습관이 콩팥을 망가뜨린 주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첫 번째 행동은 화장실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방광을 비워야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콩팥이 받는 압력,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시원하게 본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면 밤사이 농축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찬물로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습관. 두 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찬물 세수 또는 샤워입니다. 찬물은 건강에 좋다, 정신이 맑아진다는 말을 믿고 수십 년간 실천해온 시니어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만 놓고 본다면 이 습관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찬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30%에서 5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런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거르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혈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실제 병원 자료에서도 아침 찬물 샤워를 오래 해온 시니어 중 고혈압성 신장병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9세 남성 C씨는 40년 넘게 아침마다 찬물 샤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의사는 찬물 자극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찬물은 일시적으로 몸을 깨우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차가운 자극이 곧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콩팥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세수나 샤워를 할 때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36도에서 38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겨울철이라면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아침마다 콩팥이 받는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 상태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습관. 세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의 격렬한 운동입니다. 아침 운동 자체는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건 콩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않은 몸은 자연스럽게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격렬하게 운동하면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더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콩팥은 혈류 공급이 일정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장기인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역과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6세 남성 D씨는 10년 넘게 매일 새벽 등산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이 녹아나오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 콩팥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육 융해증이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격렬한 등산을 계속해온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여성 이 씨는 여름에도 아침마다 1시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결국 심한 탈수와 콩팥 기능 저하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과 수분 상태가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세요. 공복 격렬 운동은 피하고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서서히 깨우는 루틴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수분 보충이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도 5분에 한 번씩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콩팥의 혈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공복에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습관. 네 번째는 공복에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시니어분들 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약 먹으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복에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건 콩팥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약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때 혈중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콩팥은 이 약물을 단시간에 걸러야 합니다. 특히 진통제나 이뇨제, 혈압약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신장 역과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8세 남성 F씨는 매일 아침 8가지 약을 공복에 한 번에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몇 년 후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약물성 신장 손상이 수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73세 여성 지 씨는 관절 통증 때문에 매일 아침 진통제를 공복에 복용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습관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신이 붓고 소변이 줄었습니다.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진통제 성분이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필터 기능을 마비시킨 겁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식사 후 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눠 복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실 때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통제나 이뇨제는 공복 복용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약과 겹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은 거창한 치료법이나 고가의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침 루틴의 순서와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도 콩팥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루틴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비우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 시간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하는 것. 이 단순한 4단계만 지켜도 콩팥에 가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 아침 시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작은 자극이 콩팥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혈관 탄력성과 콩팥 역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버텼던 자극도 나이가 들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어릴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 루틴을 점검하고 바꾸는 건 단순한 생활 개선이 아니라 미래의 투석이나 합병증을 미리 막는 예방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간과되기 쉬운 아침 시간의 위험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반복해온 평범한 행동들이지만 그 속에 콩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 조금 놀라우셨을 겁니다.
우리 몸에 콩팥은 소리 없이 일을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심하게 만들고 뒤늦게야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알아차렸다면 이미 스스로 건강을 지킬 기회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습관은 작고 사소해 보여도 몸에는 아주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루틴은 하루 전체의 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콩팥의 하루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방패이자 미래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깨달음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나도 생활을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이 채널을 함께 시청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